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상유리가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아이 좀 독특한 아이구나. 상윤이는 마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야생마 같았어요. 상률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눈에 띄는 애가 한두 명쯤은 있잖아요. 그게 상률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놀라서 나가봤는데 상유리가 막 의자를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상유리가 재밌다는 듯이 막 킥킥 웃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어른들이 많은데 늘 싸우시냐 바쁘여서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튀는 행동을 많이 했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웃어도 주고 관심도 줬으니까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특히 집안에서 싸우는 모습만 자주 보여줬던 게 한창 사랑이 필요할 나이였던 상유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행동들 속에서 애가 사랑이 목말라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유리 마음이 쉴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했었는데 애들은 오히려 저희들 무시하고 따돌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싫다고. 그나마 친하게 지낸 애들도 그냥 다 떠나가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발로 차고 때리고 목을 막 졸랐는데 그때 선생님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일이 늦게 마쳐서 집에 도착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상유리가 보고 싶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애 얼굴에 멍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맞고 오는 날이면은 애가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조차 애를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고 죽을 거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애가 진짜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이 됐었거든요. 엄마가 상유라, 너 링컨하우스 마늘숲 안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만 마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가기 싫다고 손살을 쳤죠. 그런데 이미 등록금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무섭고. 그래서 마지못해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상윤이 차례가 돼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아무도 상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말도 더듬고 발음도 다 흘리고 몸은 자랐지만 말하는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이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저를 놀라게 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했거든요. 숟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옷도 거꾸로 입고. 제가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정상인처럼 하는 게 없더라고요. Flying to the moon, let me sing forevermore. 상유리가 바지 주머니에서 다 쓴 물티슈를 꺼내서 책상을 닦고 자기 목을 닦는 거예요. 상유리가 그러면 안 돼, 더러워. 그렇게 말을 해줘도 계속 목을 닦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안 되지, 말하는 것도 안 되지. 사소한 것마저 다른 친구들과 너무 다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상유리가 그냥 학생들처럼 평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아나운서처럼 말하기였나? 네, 그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매일 받아쓰기 시험 쳤어요. 옷장 정리한 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계속 더럽혔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제 그만 좀 하지 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상률이랑 옷장 앞에 앉아서 씨름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률아, 옷은 이렇게 개는 거야. 벗은 옷은 이렇게 개서 옷장 안에 넣어두는 거야. 다음날 보면 상률이 옷장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또 선생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상률아, 옷은 이렇게 개는 거야. 벗은 옷은 이렇게 개서 옷장 안에 넣어두는 거야. 이야기도 해보고 또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봤지만 상유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상유리가 변할까? 내가 상유리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상유리를 두고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앤 설리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앤 설리번은 헬렌에게 그 물이라는 단어를 7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엔 설리번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 헬렌은 변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나도 상유리에게 설리번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보자. 그러면 헬렌 켈러처럼 상유리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 마음들이 들어졌어요. 상유리는요,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앉아서도 졸고, 그래서 서라고 하면 서서도 졸아요. 거기다가 수준을 알려고 하면 숙제를 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유리가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수업 시간에 흥미가 없었는데 특히 영어가 되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 자고 숙제도 안 해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엔 그림을 그렸죠. 뭘 그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어둡고 아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놀라셔서 교무실로 불려갔는데, 교무실 갈 때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상유라, 나는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왜 네 소중한 네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아. 매일 그날마다 숙제를 적어라 하시고,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틈틈이 영어 보충도 해주시고, 계속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선생님께 안 불려가는 날을 오히려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선생님께 불려가고. 보면서 많이 신기했어요. 제가 선생님이었다면 계속 혼을 내도 바뀌지 않는 학생을 일찌감치 포기했을 텐데 선생님들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상유리는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친구들이 상유리를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어떻게 하면 상유리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들을 잘 믿지 못한 것 같아요. 5일 쫄리는 날에 선생님 그냥 지나치셨던 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링컨 학교에 들어와서도 선생님들을 잘 믿지 못했어요. 나는 머리만 사람이야 라는 생각만 늘 하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마인드 가는 대회를 하게 됐는데, 밤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상유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창민 선생님께서 마인드 강좌에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글도 못 쓰고 발음도 안 되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저한테 이런 거 왜 시키시는 거지 싶었어요. 처음부터 포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대회당이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준비해서 술술 말하고 내려오는데 저만 거기서 두세 마디 말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스쳐지 나가면서 아, 나한테 말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간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저는 모두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에 수양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저러시지만 속으로는 날 고칠 거라 생각하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유리가 그때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저한테 이렇게 왜 자기는 발음도 안 좋고 발표도 친구들처럼 못하고 왜 친구들과 이렇게 다르냐고 울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상유리가 말했던 건. 네. 사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자기가 부족한 걸 발견하게 되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도 발음 연습을 하려고 상유리를 불렀어요. 그때 상유리가 저한테 와서 좀 부족한 저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상유리의 말투는 조금 어눌했지만 상유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상유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상유리가 제 입모양을 유심히 보면서 발음을 막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상유리가 진짜 배우고 싶어 하구나, 정말 바뀌기를 원하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선생님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공부도 즐겁고 옷장 정리도 즐겁고 특히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었어요. 예전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상유리가 원래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물어봐야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상유리 행동들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 상유리 진짜 많이 무시했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근데 그때부터 상유리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은 상유리가 영어 모의고사 2등급까지 받아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는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상유리가 영어 단어장을 찾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잃어버렸으면 관심도 안 가지는데 이제 공부 좀 하려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옷도 단정하게 입더라고요. 집에 오면 아가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셨다, 저런 거 배웠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도 상유리 발음을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발음을 잘하니까 이렇게 막 한껏 또 행복해하고 막 애가 막 웃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전 너무 좋고 참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신경 쓰지 않았죠. 어차피 나 혼자인데 다들 나 싫어하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만의 세계 속에 살던 저를 이끌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상유라, 넌 세계 최고의 학생이야. 우린 널 사랑해. 선생님들이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계란으로 어떻게 발을 끼겠나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게 참사랑이 아닐까요?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저는 학생들이 복도에서나 교실에서 웃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10년 뒤 바뀌어 있을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10년 뒤에 그 학생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만약 링컨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